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고대의 종교 시작해볼게. 여기 출제 밭이야. 정말 출제 빈도가 높아. 특히 승려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은데 그 승려는 꼭 출제된다 생각을 하고 이 한국사 10미닛을 반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 자, 도교에 대한 내용인데, 도교는, 자, 이 현실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산천숭배, 불로장생, 신선, 인생, 무상의 성격을 띠잖아. 자, 출제 포인트는 나라별로 도교와 관련된 특징 유무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특히 연개의 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면서 불교를 비판했었고, 사신도 방위를 지키는 바로 신을 이 벽화에다가 많이 그려놨잖아. 자, 백제의 금동대학로와 세택지적비, 산수문전, 신라의 화랑도, 유불도 융합사상 반영되었지. 12지신상, 잡신을 무덤 주에다가 새겨놨었고, 도덕경은 도교의 경전이야. 발해의 정효공주묘의 불로장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바로 연결해서 살펴볼게. 신라말 선종승려였던 도선이 풍수를 도입했는데 산세와 수세를 통해서 인간의 길흉화복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인문지리설로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신라말에 호족들이 굉장히 중시하였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바로 명당이라고 보는 것이지. 신라의 국토를 재편성하자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이곳이 새로운 명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사상과 결부되었지. 그런 예언을 도참 사상이라고 해. 자, 그리고 비보사찰과 비보사탑은 바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절과 탑이야. 풍수에 입각한 절과 탑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풍수지설은 특별히 수도와 바로 무덤과 관련이 아주 깊어. 그래서 이제 특히 신라말 이후의 모든 수도와 관련돼서는 다 풍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 수도.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승려에 대한 내용인데, 자, 고구려에서는, 자, 누가 있냐면, 고구려. 자, 바로 소수리망 때의 전진에서부터 불교가 처음 수용되는데, 처음이지, 순도가 불교를 알려줬어. 순도. 자, 6세기 때 특히 중국에서 삼론종을 발달시켰던 사람은 승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 그리고 7세기 때 연개 소문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백제의 남하에서 열반종을 개창한 사람이 바로 보덕이 되겠어. 자, 암기법 뭐였어? 고승덕 이렇게 했었지? 고승덕. 자, 이제 백제 가보도록 하자고. 자, 백제는 침류왕 때 바로 동진의 마라난터로부터 불교를 처음 수용했는데 이건 고구려 다음으로 수용한 거라 볼 수 있겠지? 인도에서 공부했던 겸익이 있었어. 그 자가 바로 율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로 계율종을 발달시켰다 볼 수 있겠어. 특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지. 일본에 바로 계율종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성황 때는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했던 사람이 노리사치계라 볼 수 있겠고 7세기 때의 무왕 때에는 관륵이라는 사람이 천문역법, 진지리, 둔갑술 등을 일본에 전파했고 특히 이 무왕 때에는 익산 미륵사가 창건되기도 했다. 익산 지방에 미륵사가 만들어졌고 그 미륵사 안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지. 자, 백제 암기법 뭐였어? 고승도 너 자꾸 맨날 백점 맞는다? 너 백견노? 너 백견노? 이렇게 백제, 겸익, 노리사치계 고승덕, 백견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신라 살펴보도록 하자. 신라는 미래에 붙여 미륵신앙과 그리고 전생이 업이 있기 때문에 현생이 지배층으로 살 수 있다라는 업설 그리고 현실 구복적 성격을 띠는 자 주문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바로 밀교가 유행하기도 했다. 자, 눌지왕 때 고구려 묵호자로부터 불교가 처음 도입되었지만 개인 전도 차원이었고 본격적으로 불교가 공인된 건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 때문이었고 이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고 바로 삼국유사의 중고가 바로 불교식 왕명을 썼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2차돈 순교비 통일신라 때의 백률사 석당이라고 만들어졌었어.
진흥왕은 불교를 더욱더 발전시켰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제왕 전륜성으로 자처했고 황룡사를 만들었으며 고구려 출신의 해량이 바로 거칠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바로 신라로 와서 교단을 정비했다 볼 수 있겠어. 자, 백자강해와 그리고 인한경은 다 호국적 성격을 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백자강해, 인한경, 국가를 위한 불교라는 것이지. 백자강해는 법회고 인한경은 불경이 되겠어. 진평왕 때는 성골과 진골에 대한 개념이 나눠지는데 이걸 이른바 진종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광법사,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 화랑들의 계율 세수고개를 만들어줬고 수나라한테 파병 요청했던 걸사표를 작성했다는 것이야. 이 원광법사, 바로 진평왕 때 활약했던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기억해줘야겠어. 자,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 기출로 많이 나왔었는데, 자, 특히 황룡사 구충목탑을 건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장법사가 대국통이 되면서 계율을 많이 중시했었어. 계율. 그래서 계율종을 개창했던 인물이야. 이분도 신라의 아주 위대한 승려라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신라의 최고의 지위 대국통이 되었던 인물이 자장법사가 되겠어.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발해의 문왕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제왕 전륜성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신라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지. 고승덕, 백견로, 신, 해, 원, 장 맞나봐. 고승덕, 야, 너 백견로? 아니. 신의 원장 맞나봐. 그럼 너도 100점 맞아. 예, 신의 원장이라는 분이 아주 학원 원장에서 실력이 뛰어났나 보지.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고승덕, 백견로, 신의 원장 맞나봐. 기억나지? 다시 한번 시작. 고승덕, 백견로, 신의 원장 맞나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통일신라 때의 승려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상사 파트에는 그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돼야 되는데, 이 한국사 텐미닛은 또 50분의 강의를 또 10분에 줄여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사상에 대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고, 그 사람의 특징, 특히 기출을 근거로 해서 그 특징만 살펴보는 걸로 할게. 진표는 이제 금산사, 김제 금산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바로 법상종을 개창했고, 법상종. 자, 그리고 미륵신앙과 점찰법회.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점찰법회는 대중적 성격을 띠는 법회라 볼 수 있겠어. 자, 최근에 만든 진표에 대한 암기법이 있었는데, 진표, 표. 자, 그리고 점찰법회, 점. 그 다음에 미륵신앙, 미.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있어. 지장보살. 자, 지장보살이 이 지옥불 떨어지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지. 지장보살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금산사 이렇게. 그래서 야, 표절하면 미지급이야. 미지금. 돈 미지금이야. 야, 표절하면 미지금이야. 응? 상종 안 한다. 이렇게. 표절하면 미지금이야. 상종 안 한다. 이렇게 암기했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바로 이어서 해초. 해초는 뭐 암기법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인도, 중앙아시아를 여행했고 왕호천주 국전을 썼는데 이게 현재 프랑스에 보관돼 있었고, 또 주술적 성격의 밀규를 또 많이 연구했다는 거야. 해초, 해초 왕호천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원측. 원측은 자,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당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 현장법사의 제자로서 규규와의 논쟁에서 교리의 우월함을 보였고, 해심밀경소라고 하는 책을 썼다. 해심밀경소. 이 해심, 아주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지. 깊은 깨달음. 자, 서명학파를 이끌었던 원측.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지. 측량할 수 없이 유식했다. 측량할 수 없이 유식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이 승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물어보기보다 원측은 어떤 성격을 띠냐, 유식불교를 발달시켰다. 그렇게만 연결해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자, 그리고 김교각이라는 사람은 왕자 출신으로서 지장보살이 되었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원효와 의상을 봐야겠지. 원효와 의상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승려지. 출제 1순위가 되겠고. 자, 원효는 먼저 일심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화쟁 사상을 발달시켰다 볼 수 있겠어.
자, 서로 모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 경전의 불교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1심 화쟁 사상, 10가지의 화쟁에 대한 질문과 대답, 신문 화쟁론이라 할 수 있겠어. 중광학파와 유식학파의 이 대립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1심 사상을 체계화시켰다. 자, 그 밖에 아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토 극락을 강조했다. 자, 아미타 신앙 대중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이 대중을 교화시킨 성격도 확인하도록 하고, 원효는 또 많은 책을 남겼지.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진론서, 화엄경소 등이 있다. 본인 스스로 소성거사, 복성거사라고 자처했던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이 원효의 화정사상을 원흉회통사상이라고도 하고, 육투품 출신으로서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 설총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의상은 당나라 다녀왔지. 당나라 지엄 스님의 제자로서 진골 귀족 출신 바로 원흉사상을 발달시켰다.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가 꽃 전부고 전부가 꽃 하나라는 화엄사상을 발달시켰던 인물이었고, 자, 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 중생을 자비로 구제해주는 관음신앙도 발달시켰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관음신앙, 아미타신앙, 화엄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는 내용이야. 특히 관음신앙은 백화도량 발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석사를 만들었고 낙산사를 만들었고, 선묘 이야기가 또 의상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다. 문무왕한테 지금은 도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민심의 성을 쌓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지. 그런 인물이 바로 의상이었다. 많은 제자를 키워냈었지. 자, 특히 화엄 1승 법계도라는 것이 바로 화엄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지. 화엄 사상 반영하는 게 바로 화엄 1승 법계도.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원효와 의상 살펴봤고, 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인물들을 다 확인해봤고, 이제 교종 5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종 5교는 통일신라 때에 교리 경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조형미술 탑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건데, 자, 교종 5교, 그 5교가 바로 5개의 종파, 계율종, 열방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이 되겠어. 계율종을 발달시켰던 사람은 누구였어? 바로 보덕이었지. 보덕이었고, 자, 쏘리. 계율종은, 자장법사지. 자장법사가 계율종을 발달시켰지. 열반종이 보덕이고. 법성종은 원효, 그리고 화엄종은 의상, 그 다음에 법상종은 진표가 되겠지. 자, 동생들, 자장법사가 계율종을 개청했다는 게 기출로 언급이 되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실수하면 안 돼. 난 방금 실수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계율종 개창 자장법사, 열반종은 보덕, 법성종은 원효. 자, 특히 원효의 이 성, 모든 중생들도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원효의 법성종, 그 다음에 의상의 화엄종, 진표의 법상종이 되겠어. 암기법, 교종 계열 법화법, 니가 가라 하와이, 교종 계열 법화법, 니가 가라 하와이, 교종 계열 법화법. 교종 계열 법화법이 교종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고. 자, 이제 선종이야. 선종 구사는 가지산부터 시작해서 수미산까지가 되는데, 도의가 가지산을 개창했고 이엄이 마지막 수미산을 개창했다 볼 수 있어. 자, 구산 선문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참선과 수양을 강조했고 불림문자, 직지인심, 교회별전, 견성오도의 성격을 띠는 선종. 자, 선종은 교종과의 차이를 꼭 구별해야겠지. 참선을 강조했던 이 선종은 지방의 호족들이 또 좋아했지. 자, 호족들과 성격이 맞았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특히 선종은 참선을 많이 하면 몸 안에, 자, 이 승려의 몸 안에 사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 있고 그 승려를 기념하는 탑비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탑이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승탑은 승려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 규모는 작아졌지. 조형미술은 더욱더 약화되었다 볼 수 있겠다. 자, 특히 승탑은 팔각 원당형,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가 동그란 팔각 원당형의 성격을 띈다는 것. 대표적인 승탑이 철감선사 승탑이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선종이 발달했던 신라 말,
그래서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나왔고 그런 흐름은 고려 전기 때도 이어지게 됐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예, 자, 여러분들, 뭐니 뭐니 해도 승려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사상사 파트가 문화사에서 한 네다섯 문제 나왔을 때 세네 문제가 사상사예요. 예,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사상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인물 잘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암기법도 잘 활용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